제 이 강의는 수업을 듣고 난 후 또는 제 블로그에서 내용을 읽어본 후에 들으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기림 시인의 바다와 나비라는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바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넓고 힘찬 생명의 공간이 되겠죠. 그 위를 나는 나비. 자, 그 위를 나는 나비는 사실은 바다에는 꽃도 찾을 수 없잖아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작은 나비에게 거친 바다는 동경의 대상일 뿐이다. 실제로 아름답고 넓고 광활하지만 나비에게는 단순히 동경의 대상일 수밖에 없겠죠. 좋아하는 꿀이 있는 청무밭인 줄 알고 내려갔다가 날개가 물에 젖고 나서야 냉혹한 현실의 아픔을 깨닫게 됩니다. 즉 나비의 동경과 좌절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시가 바로 이 시가 됩니다. 제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방송은 여러분들이 따라서 읽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옆구리가 시립니까? 자,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라고 하네요. 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자, 그는 나비가 됩니다. 수심은 바다의 깊이죠. 나비는 바다의 깊이를 알 수 없죠. 자, 미지의 세계가 됩니다.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하고 똑같죠. 흰 나비는 꿈을 가진 낭만적이고 연약한 존재로서 자, 어떻게 보면은 문명에 대응하는 지식인이 되겠죠.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존재는 나약하기 짝이 없죠. 자, 바다는 자, 냉엄한 모험, 시련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런 공간도 바다에 비유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보면 흰나비는 무서운 바다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속담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모험입니다. 바다의 깊이를 모르는 순진한 나비가 드러납니다.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청무밭은 나비가 꿀을 딸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마음껏 이상을 펼 수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바다와 청무밭이 대조가 되죠. 자, 바다는 아주 프로 이상적인 공간인 바다가 아니고, 이 바다는 참 나비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죠. 자, 청무밭은 나비가 꿀을 딸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여서, 자, 절여서의 의미를 한번 보죠. 물에 젖다 또는 절다, 기웃뚱거리다, 우리 다리가 절다 그런 뜻이겠죠. 이런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의법이 됩니다.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여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자, 공주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약한 존재가 되겠죠. 여기는 직유법이 쓰였네요. 바다에 나가서 나비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해서 돌아오는 모습이죠. 자, 시련입니다. 바다에 지쳐 돌아온 나비입니다.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썩을 뻔. 3월의 바다는 차가운 바다죠. 비생명적인 공간을 뜻하고요. 꽃은 나비가 찾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꿀을 찾아야 나비가 살 수 있죠. 바로 생명입니다. 피지 않아서는 비생명성을 상징합니다.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아마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비가 날아가는데
초생달이 떠 있는데 그게 시리게 다가오는 거죠. 자, 이거는 시각을 촉각화한 표현, 공감각적 표현이죠. 자, 이렇게 초생달은 그냥 있을 뿐인데 시리게 느껴진 이유는 나비의 냉혹한 현실에서 좌절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냉혹한 현실과 좌절된 나비의 꿈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좌절입니다. 냉혹한 현실 세계와 나비의 좌절. 어쩌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래를 보죠. 자유시고 서정시고 운문시입니다. 자유시는 정형시, 서정시는 서사시, 운문시는 산문시와 대비가 됩니다. 어떤 대상을 묘사를 했는데 우리에게 뭔가 다른 지적인 무엇을 불러일으키죠. 주지적이고 또 시각적인 모습, 또 공감각적 드러났죠. 감각적인 시, 또 상징적인 시입니다. 나비를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드러내고 있죠. 시각적 이미지 위주의 색채 대비가 두드러진다. 바다 색깔이나 청무밭 이런 게 드러나죠. 구체적 소재를 통해 추상적 관념을 표현한다. 그래서 앞에서 주지적이란 말을 했죠. 나비를 통해서 우리가 뭐 나타내고자 있는 것, 동경과 현실, 그 다음에 좌절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절제한 객관적인 태도로 대상을 제시하고 있죠. 주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감. 자, 우리가 동경을 가지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좌절감을 만난다고 회피해서는 안 되겠죠. 더욱더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삶이 발전할 것입니다. 자, 나비는 어떤 존재인지 설명해보자 라는 문제입니다. 나비는 꿈을 가지고 여행하는 순진하고 가냘픈 존재죠.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나비에 대한 시인의 태도는 연민을 갖고 바라보고 있죠. 아마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 부모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비가 추구하는 대상은 꽃이죠. 그래서 바다가 청무밭인 줄 알고 내려갔다가 지쳐서 돌아옵니다. 자, 1년과 관련 있는 속담은, 자, 1년에서는 나비는 그 거친 바다를 청무밭인 줄 알고 내려갔죠. 예.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입니다. 여러분, 제 수업 자료는 교과서를 통해서 익히고 난 후 또는 제 블로그에 있는 자료를 반드시 읽어보고 난 후에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김기림 시인의 바다와 나비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